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기온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익률도 그리고 우리 마음도 점점 더 기쁘고 좋은 소식만 전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역시 SK증권 명동센터에서 엄태식 대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공손한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좀 네. 기대가 되시나요? 요즘에 사실 그 업무 외적으로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 좀 큰일이 있어서 네. 부장님이랑 제가 회사에 네. 큰일이 있습니다. 큰 기여를 하죠. 중책을 네. 맡고 계신가 봐요. 중책은 아닌데요. 회사에 저희 지점에 저희 네. 그 명동 VIP 센터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전을 하거든요. 아, 네. 네, 지점 위치를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이전을 해서 시간 여행하고 계신가요? 예, 시간 여행을 하고 있었네요. 네, 이전 준비하느라. 아, 예. 그럼 명동에 있으신 거죠, 그래도? 네, 뭐 지금 있는 위치에서 뭐 한 1km 정도도 안 되죠. 그 정도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명동에 바로 있는데 걸어서 명동에서 네. 5분 거리. 예. 쫓겨나서 이제 을지로로 갑니다. 아, 그럼 명동센터가 아니라 이제 을지로센터가 되는 그래도 건가요? 명동센터입니다. 아, 네. 네, 지점. 변함없이 명동센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점. 네. 이제 항상 그 또 얘기할 때 이제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막 띄워드릴 때 이제 그 찾아오실 때가 이제 을지로 쪽으로 오시면 더 가깝다 이런 얘기 꼭 들으시고요. 네. 네. 을지로 입구역 5번 출구인가요? 아, 네. 아직 이전을 안 해서 네, 다음번에 이전한 다음에 이전하면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요즘에 하고요. 그 중책을 맡아서 네. 뭐 짐도 나르고 중책이 좀 무겁죠, 지금. 예, 또 짐도 또 나르고 바쁩니다. 네. 네, 우리 부장님도 좀 이전하시는데 네. 또 중책을 맡으셨나요? 그렇죠. 중책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직급에 상관없이 네. 직급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이 순으로 자른다 그러면은 하위 그룹이니까 아.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 그룹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냥 직급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거의 젊은 쪽에 이제 포함이 되는 쪽으로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예, 같이 해야죠. 개인적인 견해시고요. 네. 일도 안 하세요? 그 젊은 쪽에서 또 이제 그 중에서는 연장자다 이렇게 해서 좀 그렇죠. 지휘 쪽으로 가신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위에서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제 밑에 쪽에서 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중간에서. 중간 자리 역할을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엄대리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엄대리님께서는 그래도 평소 그 장중이나 이럴 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많이 좀 쉬고 계시니까 네. 예, 그럴 때 이제 좀 노동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좀 창출해라 이런 입장 쪽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좀 보기 좋고 잘 안 되면은 또 이제 육체노동의 소중함도 알아가시면서 그다음에 장 끝나고 여러 가지 육체노동도 또 과외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뭐 대리. 이사 그 스킬을 많이 배워서 다음에 나중에 이사하실 이제 때 퇴직 후에 좋겠네요. 이삿짐 센터에 같이 이제 부장님의 취업을 해야죠. 자리 네. 닦고 있겠습니다. 어제 아니셨죠? 네, 이거 이사하는 거 참 큰일일 것 같은데 사실 뭐 평소에 장중에 뭐 투자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러면 움직임이 좀 적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많이 움직이시려면 좀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거의 뭐 1년 동안 특별히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운동을 안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안 하세요? 예, 부장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운동 열심히 하셨습니까? 손가락 운동이 마우스 클릭부터 예. 이렇게 안 쓰던 근육도 갑자기 몰아서 쓰고 하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평소에 좀 이렇게 꾸준하게 웨이트 트레이닝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이렇게 좀 몸을 좀 단련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사하시느라도 힘드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날씨가 또 갑자기 따뜻해지고 그렇죠.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몸이 힘들 것 같아요. 부장님 괜찮으신가요? 예? 무슨 뭐 어르신 걱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네. 당할 수밖에 없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냥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뭐 무슨 뭐 주식 선물 시장 움직이듯이 뭐 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날씨도 예측하지 말아야죠. 예측하지 그렇죠. 말고 그냥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하다 그러면은 뭐 가디건 하나 더 입고 아니면 좀 더워진다 그러면은 일단 좀 벗고 예.
너무 벗지 마십시오. 엄대리님. 네, 그러지 마시고. 근데 일단 날씨도 적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처럼. 네, 그래야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감기에서 자유롭게.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기에서 자유로우려면 이렇게 뭐 가디건을 챙긴다든지 뭐 날씨에 맞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날씨에서 좀 챙기는 법 알려주셨으니까 아, 똑같이 주식시장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좋을까요? 감기 안 걸리고 네. 우리는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면은 홍삼 드셔야죠. 엄대리님께서 좋아하는 홍삼. 네. 네. 주식시장에서도 홍삼이 있습니다. 그 홍삼은 항상 비밀 보관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엄대리님이 잘 안 꺼내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간직하고 꼭 뭐 이렇게 직접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만 조용히 꺼내서 이거 사보세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주신 뭐 특징적인 종목들은 좀 비밀 창고에 있는 게 그 아니었나요?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약간 맛보기용. 그래서 네. 시식용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식에 만족하시면은 좀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지금 뭐 종목이랑 홍삼이 뭐 왔다 갔다 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홍삼 같은 종목을 알려달라는 네.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네. 예, 중반 지나서 이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삼은 끝까지 꾸준히 저희 먹어야 됩니다.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이제 예고편으로 보여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번 주에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5월에 생각보다 연휴가 많았는데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추석 전에 마지막 연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6월, 7월, 8월 계속 연휴가 없습니다. 다른 휴일이 없어요. 뭐 광복절, 뭐 제헌절 다 주말이랑 겹쳐서 이제 연휴가 마지막인데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두 분? 우울한데요? 왜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잘 즐기시라고 네. 꼭 놓치지 마시라고. 일단 네. 뭐 이번 연휴 때는요 이래저래 되게 다사다난해요. 저희 지점 이제 이사도 해야 되고 저희 가족 모임이 항상 이때쯤에 있거든요. 석가탄신일이 네. 월요일 석가탄신일이잖아요. 네. 예. 그 가족 천주교 아니세요? 뭐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저희 가족 모임. 예, 아, 가족 가족 모임이 모임. 예. 이맘때쯤 항상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뭐 다른 뭐 저희 제가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그런 행사도 있고요. 네. 아, 굉장히 석가탄신일이요? 다사다난합니다. 아니요, 석가탄신일 말고요. 이번 연휴 때 연휴 껴서 때. 너무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따라가시려고 다사다난- 하시는 건가요? 예. 심심하면 쫓아가려고요. 가면 홍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홍삼은 저기 사무실에서 드시고요. 사무실에서 이미 많이 드신 거 아닌가요?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고 볼 수 없는 게,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좀 건강에 좋을 만한 홍삼은 혼자 이렇게 하고 바로이더라고요. 아, 비밀 예. 창고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타시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비껍데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껍데기 같죠.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드시는 게 당연한 건데 껍데기를 보면 마음이 허전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래도 네. 저 좋은 거 조금씩 나눠서 같이 먹었으면 참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어쩌겠습니까? 혼자 건강하겠다는데. 네. 그 연휴 얘기를 꺼내서 그러게요. 또 홍삼 얘기로 바뀌었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마음이 푹 하셔 보였습니다. 마지막 연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최근에 그 연초부터 5월 달까지 좀 이렇게 징검다리도 많았고 연휴가 많았잖아요. 근데 약간 좀 그 지혜롭게 놀러 가는 법은 남들 안 갈 때 오히려 평일에 휴가를 좀 물론 쓰기 좀 힘들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고 왜? 부장님이 항상 좀 항상 좀 일이 하시나요? 없으시니까 언제든지 쓰실 수 있지만 네. 저랑 이제 시청자 여러분 같이 바쁜 분들은 사실 평일에 좀 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편안하게 재밌게 갔다 오려면 평일에 오히려 수요일, 화요일 이럴 때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로 휴가를 쓰고서 다녀오세요. 네, 회사에 얘기 드릴게요. 갔다 오고 싶은데요. 저는 가고 바빠서. 싶으신 마음을 표현하신 네. 거군요. 요즘에 또 제주도 우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우도 가서 이제 낚시도 하시고 선상 낚시죠. 오, 네, 우도로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우도에 지금 무슨 물고기가 잘 잡힙니까? 저도 갑자기 제주도민은 낚시 아니라서 가고 싶다고요, 저도. 네. 네, 성산포에 옆에 있는 데가 우도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아, 우리 여행 가자도 이제 담당하고 계신 우리 부장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를 자 지금부터 제주도를 여행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저도 제주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우도는 좋죠. 그리고 특히 우도에도 둘레길이 있다고 하는데
둘레길에 이렇게 뭐 시간 많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다가 가서 큰 코 다치신 분도 많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그런 또 우도에 바이크가 또 요즘 유행이라고 하던데 예, 우도 참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예, 유행인가 봐요. 예, 유행보다도 이제 제주도를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식상하신 분들은 네. 이제 약간 또 제주도는 그래도 요즘에 또 중국 관광객부터 저 해외 관광객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그래도 좀 한적한 데가 우도 아닐까 싶어서 그걸로 많이 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딱 내리자마자 그 앞에 우도 짬뽕인가요? 아, 잘 모르세요? 유명한가요? 아, 네, 예. 저는 잘 몰라요. 문어 해물 네, 짬뽕 맞아요. 네. 이런 거 그게- 말씀이시죠? 예, 그게 유명하다고 또 그러는데 두 분 굉장히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가시죠. 물론 여행을 가고 화내고 싶기도 싶습니다. 하지만 좀 화내고 네. 싶습니다. 네. 이게 부장님이 저는 이제 그 생계형 창업을 목표로 많이 알아봤었어요, 사실. 예. 사실 뭐 직장인들 언제든지 사실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부장님 내일이라도 그만두실 수 있는데. 이상한 나이에. 예, 직장인이라면 항상 그런 위험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평생 그렇죠. 살면서. 예,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해서 사실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전부터 이제 미리 준비를 하자. 근데 제주도는 빨리 준비를 예, 하셨네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외부인이 뭔가 해보기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쪽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제가 알아야 한다. 네. 그리고 아예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짬뽕집 이제 그런 게 유명해진 것처럼 직접 이제 남자가 해녀 복장 입고 네.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네. 문어를 따고 어울리실 것 집어먹고 같은데요. 예 요리도 잘하시고. 그렇죠. 이거 집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네. 물속에서 푹 하고 와서 거기서 직접 우리가 잡은 해물로 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망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컨셉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딱 보고서 얘기하는 분들이 뭐 이게 그럼 직접 제주도 해산물이 아니라 뭐 어디 보통 이제 포장된 거 있죠. 네. 뭐 태국산이 포장된 수산물 킹 왕짱 뭐 이런 거. 예, 그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주말에 이제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거냐 이야기를 하다가 왔는데 네. 우도 굉장히 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여행은 좀 한적할 때 가라 이렇게 말씀도 네. 하시는데 요즘 또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죠, 요즘 연휴 때. 예. 아무래도 또 지금은 대세가 일본이죠. 네. 그렇죠. 엔저 현상도 있고요. 그렇죠. 뭐 안 가셨어요?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비쌀 네. 때 갔어요. 아이고 이게 좀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죠? 예. 근데 환율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여행 때문에는. 안 되세요? 우리 죄송합니다. 외환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을 위해서. 바쁩니다. 예, 연휴에 이것저것 하려고 바쁩니다. 예. 네. 일본에 주변에 제 친구들도 한두 명씩 다 갔다 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계획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물론 이게 맞는 100%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게 기사를 좀 보다 보면 일본의 그 방사능 피폭량이 상당히 많다. 늘어나고 있다. 네, 하지만 그거를 뭐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공개할 수는 없겠죠. 예. 오픈할 수 없는 그런 거 불편한 진실인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가려고요. 그래서 그 사고 지역이랑 좀 먼 곳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랑 네. 가까운 남부 지역들. 그렇죠. 뭐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지 검색하게 되면은 검색 네. 순위 같은 거 봐도 일본 여행 쪽에서 도쿄 위쪽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오사카부터 후쿠오카 뭐 네. 이제 요 밑에 쪽에 다 약간 좀 뭐 온천 도시부터 이 따뜻한 그쪽만 많이 검색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주식해서 여행 가자 보니까 오사카, 오키나와 이쪽 많이 추천하셨던데 뭐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만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보통 보면 거기는,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만약에 남도를 간다. 그러면 네. 이제 약간 경상도와 전라도가 특색이 좀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제 검색하고 이제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같은 남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섬 같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바로 위에는 뭐 가고시마나 그 밑에 같은 경우도 나고야도 바로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얘기하고요. 물론 같은 일본이니까 뭐 비슷하긴 하겠는데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약간 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특히 또 지역별로 또 특색이 좀 강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더욱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지역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휴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연휴에 여행 계획 있으신가요, 부장님? 저는 이번에 연휴가 마지막인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6월, 7월, 8월 이제 네. 앞으로 연휴가 없는 동안 이제 빡빡하게 거래일 수가 계속 생기게 그렇죠. 되겠죠. 투자자분들은 이런 점 좀 그렇죠. 좋아하시죠. 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네. 또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해서 좋은 수익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휴 있게 되면 약간 루즈해집니다 사람이. 그 다음날 뭐 연휴 있다가 화요일날 갑자기 딱 된다 그러면은 약간 생활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왠지 매매가 좀 그렇게 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낫습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연휴가 있든 없든. 네. 연휴는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당장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하세요? 아니 열심히 하시잖아요, 부장님. 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저희도 본격적인 또 투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표정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투자 얘기. 투자 너무 밝은데요? 네, 투자 얘기로 들어가야죠. 네. 네, 뭐 지난주에는 조금 흔들렸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접니까? 네. 항상 얘기를 시작할 때는 엄 대리님을 먼저 보시더니 오늘은 왜 저로? 네, 뭐 예측할 수 없게 아.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측했었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어떤 시장 흐름들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런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자체 큰 줄기는 뭐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밀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어떤 시장 2100선 위쪽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라고 그래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종목만 일단 살아있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어떻게 이제 종목도 다 어떤 중소형주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니고 되는 섹터들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아까 또 음식료 쪽에서 좀 될 만한 것들 또 이제 그게 다 중국 소비 관련된 쪽과 연결돼 있죠. 예, 그런 네. 쪽과 함께 또 반도체 관련된 또 장비주 이런 어떤 몇몇 가지 섹터만 가지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잘 타시는 거기서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다른 쪽의 섹터에서 놀다 보면은 오히려 먼 산 바라보듯이 그리고 그다음 어떤 축제 구경하듯이 이제 그렇게만 되는 장세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는 원래 안전한 주식을 좋아해. 그러면서 대형주를 매매했다. 하게 되면 안전하죠. 항상 네.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되는데 수익은 안 나고. 그런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던 뭐 제약주 같은 경우 오히려 그냥 더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급등이 오히려 또 다른 급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장세가 되다 보니까 참 그렇다고 쫓아가기도 좀 못하고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지금 사게 되면 물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좀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은 한 주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수가 뭐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침에 딱 시작하고 많이 올랐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매매가 잘 맞게 되면 또 오늘도 수익이 확 나겠죠. 근데 그러다가 약간 꺾여준다 그러면 또 좀 흔들림이 좀 나오는 그런 매매를 패턴을 보여주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는 그렇게 뭐 좀 쉬운 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좀 대응하기 어려웠던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대리님은 오늘 뭐 네. 이번 주에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가는 말을 타야 되는 시장은 맞고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저점 매수라는 게 그게 통하는 먹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아직 못 찾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지연될 거다 이런 또 전망이 높아지게 되면서 크게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점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좀 더 빠지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시장이죠. 그래서 신고가 매매가 오히려 통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네.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이게 굉장히 이게 차트만 보고 있으면 차트를 주가 뭐 과거 이제 흐름을 살피는 데는 쓸 수는 있지만 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쓸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기술적인 지표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일단 못 사요. 이 주식 너무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오르는 주식도 보면 이성적으로 차트를 보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좀 오르는구나 싶어서 또 가만히 있게 되죠. 그리고 오후에 끝나고 보면 또 한 60% 올라 있고 아깝죠. 상한가 가 있고 네. 뭐 계속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용기 있게 뛰어드는 분 입장에서는 빠르게 캐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게 아니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관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심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장 같고요. 전체적인 우리 시장은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고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1, 4분기는 전체적인 물론 기업 업종이나 기업마다는 뭐 좀 많이 차별화가 돼 있지만 1, 4분기는 그래도 무난한 전체적인 실적 발표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6월 달에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곧 6월인데 네.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국 이제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뭐 또 대부분 예측을 하는 거는 6월에도 미국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데 사실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네. 부장님께서도 이전에 갑자기 그림 그리고 계시죠? 여러 번 갑자기 말씀하셨지만 네. FOMC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언제 하겠다. 예, 뭐 이렇게 뭐 딱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예, 금리 인상은 뭐 6월 달에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따른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시장에 충격파가 올 것인가. 그리고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달러 강세라는 측면에서도 미리 선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글로벌 시장이 잠깐이라도 요동칠 수는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좀 방향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당분간은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로 종목 장세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뭐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이지만 이번에 조금 다른 박스권 장세겠죠. 그렇죠. 박스권이라는 게 뭐 일단은 우리는 지금 다르니까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뭐 지수만 봐도 다시 이제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700선을 넘어서 이제 다시 네.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종목 장세인데요. 뭐 되는 종목이랑 안 되는 종목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몇 년 전에 박스권이랑은 사실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코스피 지수만 가지고 이게 박스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종목 차별화가 워낙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박스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종목 장세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다시 이번 주에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점을 보면은 뭐 얼마 전에 계속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내추럴 엔도텍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네, 보통 보면은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종목들, 업종들 같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되는 것만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 발 맞춰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보통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실적 나온 것들하고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보통 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해서 뭐 1, 4분기가 약간 좀 주춤했다가 뭐 비수기인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있다가 2, 4분기부터 분명히 실적이 개선될 것 같은데 주가는 벌써 저 밑으로 가 있고 그러면 이걸 사고 싶은데 당연히 주가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까 엄대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좀 안 가는 자리, 좀 많이 빠진 자리에서 물량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은 좀 무서운 자리들 그렇게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나고 나면 거기가 또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4분기 실적도 기대감과 함께 다시 개선 흐름과 함께 또 이렇게 쭉 돌아오는 자리인데 거기서 못 삽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빠질까봐 아니면 한 단계 또 시장이 그 단계에서 좀 더 유도를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가 좀 힘든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상황과 함께 반대로 보게 되면은 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 이제 보통 제약 바이오 이쪽인데 보통 보면 지금 가장 큰 코드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임상 뭐 3상, 2상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수출 쪽으로 계속 활로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찾고 있다가 호재입니까? 네, 이제 그런 그렇죠. 예, 아니네요. 찾고 있다가 호재로 인식하면서 주가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잘 좀 구별해 봐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보게 되면 임상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신약 개발 관련된 쪽의 종목들은 임상이 이제 임상 실험이죠. 네, 말 그대로 실험입니다. 네. 실험이라는 얘기는 일단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그래서 첫 번째까지 해서 임상 실험이 이제 대상이 만약에 한 뭐 1000명이었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해서 표본 오차 빼고 여기서 효과가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상 실험까지 들어가고 예를 3상 실험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최종 3상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그 실험 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 오차 범위하고 그만큼에 대한 기대한 수준이 못 나온다.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보면 삼성까지 갔다고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오산이고요. 삼성이 확실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표본과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효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맞는 약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또 한번 이제 또 각국의 그 식약청부터 FDA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간이 앞으로도 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삼성이 막 끝이다, 이것만 통과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가지고 좀 움직이는데 막상 그런 종목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참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연구개발비만 계속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도 많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안 좋았는데 만약에 임상 실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손해만 봤네요. 그렇죠. 네. 그럼 주가가 큰 충격을 받겠죠. 이럴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또 하나의 단면인데 지금 저희는 주가가 가다 보니까 좋은 것만 봅니다. 그게 지금 안타까운 사실이고 근데 그게 또 만약에 파장이 안 좋게 됐다 그러게 되면 제2의 뇌출혈을 할 수 또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막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가 계속 가는데 저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깨끗한 입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CR도 안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들은 항상 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매매하시는 거와 모르고 매매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거는 그렇죠. 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신경 하나가 오히려 만약에 그래도 욕심을 덜 부리자. 각 매매하던 종목 비중을 지금까지 한 크게 했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하자라고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좀 주의할 점 꼭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에서 좀 더 안정적인 걸 찾는,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또 방법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했는데요. 왜 또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약 바이오에서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요, 퍼로 봐도 그렇고 사실 좋은 회사들은 벌써 다 올랐어요.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우리 내추럴 엔도텍 사태가 터지면서 같이 이제 급락을 했던 바이오 제약 쪽이 있는데 이니셜 말씀하시려고. 기사죠? 셀 바이오텍이라는 기사가 아니었네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물론 오늘 많이 또 급등을 했고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탄탄하고. 사실 둘러보면은 또 최근에 한미 약품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지주사 개념의 한미 사이언스 주가도 뒤늦게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며칠 사이에. 왜 뒤늦게 됐을까요? 그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미리 샀을 텐데 아쉽게도 뒤늦게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연관성이 있으면 다 오르는 거죠. 한미 약품의 지주사니까 당연히. 대표적인 케이스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잘해주셨는데 한미약품 나오는 실적 기준하고 실적에 대한 주가 평가 기준하고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보령제약이나 아니면은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반과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 보게 되면은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북경한미 그러니까 중국 쪽의 진출 가능성과 신약 개발에서 이제 수출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계속 받아가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나오는 실적 부분들은 주가를 지금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이 실적은 요만큼이고 주가는 이만큼이다 그러면 기대감이 이만큼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막 턴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기준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미약품보다 보령제약이나 삼진제약 같은 어떤 그 실적 기반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부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시장은 지금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뭔가를 더 기대를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그 기업의 펀드멘탈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가니까 에이 모르겠다. 일단 따라가 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지금 시장의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엄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 관리는 좀 충분히 하자. 이상 고점에서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바로 나와야 되고 네. 그런 어떤 좀 약간 매매를 좀 타이트하게 가는 버릇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매매를 타이트하게 하자. 참 귀에 쏙쏙 박히네요. 좀 타이트하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약회사 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다른 경우에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실적보다 뭐 빨리 간다든지 뭐 네. 기대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시장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간다, 펀더멘털이 우선이다 네. 이런 말들도 참 뭐 경제 교과서나 뭐 이런 네. 곳에서 많이 듣거든요. 네. 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좀 펀더멘털에 결국에 돌아오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주가가 일단은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네.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재무적으로 뜯어보면은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질문이 뭐였죠? 네, 당장은 뭐 예. 기대감으로 아, 먼저 가고 펀더멘털, 하는데 네. 네, 근데 나중에 거품이 정말 펀더멘털로 이제 가는지 가장 무서운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이오주에 유치도덕을 예, 심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바이오주에 이제 거품이 꺼질 때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죠. 어느 정도 기대감에 상승해서 물론 주가의 실적을 미리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대감이 상승해서 이제 다시 빠질 때 보면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안 좋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들 있잖아요. 네, 예. 많이 떨어지고 예. 최근에 보면 LG 이노텍이라는 네. 네, 회사가 있는데 LED 쪽 상당히 좀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뭐 휴대폰 부품 쪽으로 그쪽에 이제 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데 뭐 이런 회사들은 저쪽 오,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낙폭 최근에 좀 안 어울리는 재료죠. 이런 하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이제 첫 주식을 번째 사는 추천이죠, 거는 오늘. 네, 주식을 사는 건 상당히 일상이다. 상당히 안 어울리는데 결국에는 뭐 하반기 돼서 주가가 만약에 LG 이노텍이 다시 어느 정도 선에서 회복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펀더멘털에 기초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가가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 반대 케이스는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제 포털 회사들 다 대표적으로 다음 카카오랑 네이버가 있죠. 네. 이쪽은 주가가 물론 좀 몇 년간 좀 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폭이 있는데 좀 하반기 현재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과 하반기의 실적 예상치를 본다면 조금 주가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팔아야 됩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시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하반기 뭐 여름 지나서 뭐 가을까지도 좀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은 또 주가가 많이 빠져도 오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한 6개월 한 네. 10개월 뒤를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좀 위험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안 나오면 되잖아요. 틀리면. 6개월 후에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돌발 질문하셔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네. 요즘 사실 트렌드는 펀더멘탈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신고가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뚫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금 당황했네요. 네, 이렇게 하지만, 펀더멘털이 뭐 길게 보면 결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최근에 또 뭐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자동차 쪽을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저런 환율도 그렇고 뭐 실적 문제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쪽은 좀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까지 좀 보유하실 자신이 있다면은 조금씩 이렇게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 사야 됩니까? 현대차나 뭐 모비스, 아, 현대위아 현대차. 뭐 이런 관련주들은 좀 저점 매수의 타이밍으로 어디가 잡으셔도 저점입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분할로 사셔야죠. 아, 분할로요? 제가 이게 딱 찍어서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주가 그러니까 수준이 좀 매력이 좀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급등주들을 좀 따라잡기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LG IT 이노텍. 쪽의 LG 이노텍이나 자동차 쪽을 좀 현대차. 네, 네. 담아 놓으시면 좀 하반기에는 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할 매수를 쭉 했는데 네.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더 그거는- 사야 하나요? 대출 받을까요? 무대를 연락할까요? 대출 받으시고요. 네. 대출은 위험하겠죠. 신용이나 대출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금리인데요, 왜? 금리도 싼데요. 굉장히 오늘 까칠하게 막 덤벼 드시네요. 빌려드릴까요? 그럼 부장님께 대출을 받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이제 무이자로. 네. 전화번호 공개. 네. 아,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털로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펀더멘털을 길게 보면 맞는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기대감으로 막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뭐 말씀해주신 제약주처럼 막 시장에서는 주가가 가고 있는데 나는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투자해야지 하고 네. 또 진득하게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마음가짐은 또 마음을 좀 추스리는 법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야기 있을까요? 그러시면 됩니다. HTS를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면 안 끄시면 보실 됩니다. 수 있으신가요? 뭐 그래야지 뭐 예, 펀더멘탈에 자신 있겠다 그러면은 네. 그게 제일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냥 종가만 뭐 신문이나 아니면 저 포털 사이트에서 오늘 종가가 얼마에 끝났지 이것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만약에 펀더멘탈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네. 하는데 이거 분명히 지금 시장 대비 저평가니까 이걸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하시고 이 저평가가 언제에서 되냐 그러면서 분 단위로 분봉 보고 네. 그리고 무슨 움직이는 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빠지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팔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싼 종목이니까 싼 만큼 시장에서 이게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언젠가 올라오겠지. 근데 중장기 투자로 바뀌는 거죠.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은 지금 당장 뭐 분봉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내일 주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언젠가는 제 가치를 찾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보지 마셔야죠.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은행 예금 3년짜리 했다 생각하시고 네. 오히려 그냥 거기다 묻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최고고요. 근데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이런 가치 투자나 아니면은 저평가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위험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공격적인 투자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목표한 뭐 3년을 본다, 5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회사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재무제표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부채 비율하고 회사의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유보율하고 이제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기조가 과거 3년, 5년부터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3년 동안에 그래도 내가 버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배당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 이자 저희 나라가 배당이 좀 짜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네. 종목들이 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참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도 적어도 담은 배당이라도 있는 종목들 그 정도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은 좀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 찾아보게 되면 아마 한 20, 30가지를 쭉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오르기 전에 안 팔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르기 전까지 이제 쭉 계속 보유하다가 오히려 이제 그게 시장에서 또 가치가 또 이게 저평가 종목이다 얘기하게 되면 또 빠르게 저점대에서 한 30, 40% 그냥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좀 어느 시각을 보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오늘 출근해서 내일 땅이 10만 원이니까 예, 오늘 10만 원 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주 네. 뭐 단기 뭐 볼린저 밴드 분봉 보면서 뭐 예, 거래량 따라가면서 매매했다가 해서 수수료 오늘 하루 종일 뭐 7만 원 내고 예, 그리고 20만 원 이익이 난들 예, 그게 무슨 그렇죠.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보다 오히려 좀 더 가치 투자적인 쪽으로 한 발씩 발을 내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전화 주시죠. 감사합니다. HTS 대신 전화를 주시면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 좀 잘 심어주실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가치 투자를 하셔서 사실 부장님이나 저는 네. 가치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예. 좀 약간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네. 약간 당황했는데 그냥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펀더멘털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향후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근데 사실 실적이란 게 당장 지금 2분기, 3분기도 예상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게 저는 항상 투자가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그 워렌 버핏의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사실은
저는 메인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좀 거거든요. 다르네요. 해안과 매는 종목을 이미지가 사실 다르네요. 그런 골라내는 작업은 사실 전문 투자가들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론 능력이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물론 좀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업종이나 종목을 절대 오래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것만은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렇게 최근이 아니죠. 몇 년간 우리가 업종 차별화 주가도 많이 물론 좀 이렇게 변동도 많이 심했지만 업종 차별화가 더 심해지면서 안 되는 업종에 대한 그런 작년에 특히나 네. 예, 문제가 많았잖아요. 정유주들 물론 최근에는 좀 많이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건설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예, 특히나 조선주 말씀드리고 싶은 예. 그러니까 조선주는 이제 대표적인 사양 업종으로 보여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뭐 좋지 건설이나 않을까. 정유랑도 조금 다른 건 조선 쪽은 특히나 저는 대표적인 사양 업종으로 뽑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보시고 혹시 조선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좀 영동센터. 예, 뭐 저렇게 항의도 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예. 다른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그런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뭐 대표적인 조선 같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과연 내가 이걸 2, 3년 장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더 좀 연구를 하시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장기 투자하실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장기 투자를 할 종목과 그렇지 않을 그렇죠. 종목이 좀 구별이 되는 것 네, 같네요. 그런 해안을 찾기는 물론 어렵지만 안 되는 종목은 확실히 좀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두 분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보통 한 종목을 뭐 평균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뭐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남들의 경우 2시간입니다. 거의 분봉 개념인데요. 농담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장기 투자할 종목과 뭐 중기나 단기로 투자할 종목이 확연한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눠서 네, 생각을 아까 먼저 제가 하시는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LG 이노텍이라는 그런 회사나 뭐 예를 들어 현대차를 샀다 이러면은 네. 조금 중단기 이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오르고 있는 바이오주나 뭐 화장품주나 뭐 반도체 장비주 많이 오른 것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지 적합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종목이나 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에 이것이 낙폭 과대 종목이냐 혹은 좀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다르다. 그렇죠. 네, 중장기, 단기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네요. 네. 다 이유가 있고 뭐 업종별, 종목별로 또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당장 살 종목인 것 같아요. 가장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네. 뭐 최근 뭐 나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회사가 CNS 자산 관리라는 네, 지난주에 회사가 말씀 있어요. 주셨죠. 주가 흐름이 뭐 네. 상당히 연초 대비해서는 물론 많이 올랐는데요. 저 동부산 골프 그리고 리조트 쪽 이제 개발 산업에서 이제 올해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원년이에요. 네, 그래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급증을 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적은 그냥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좋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를 뭐 물론 많이 좀 상승폭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길게 봤을 때 좀 묻어두면은 좀 돈이 될 만한 회사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묻어둔다면 뭐 기간은 사실 모토라고 말씀. 네,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네, 올해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드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을 본다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슈피겐코리아가 대표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빗나갔던 케이스인데 실적이라는 게 예상치가 저희가 네. 이제 증거사에서 추정하는 예상치가 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예,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올해 이제 진짜로 그런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면 예정대로 잘 된다면은 뭐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또 고배당주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 접근하셔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얼마까지 갑니까? Not rated.
목표가는 제가 뭐 산출하지 정해드리지 않은 않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 10,000원 이상은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 같습니다. 12%밖에 안 될 텐데 지금 8,000원 사실은. 초반인데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10,000원 이상까지는 일단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예, 적어도 10,000원 이상까지는. 적어도니까요. 아, 적어도. 네. 그러면 12%는 확보입니까? 노스트라 뭐 업무 구체적으로 혹시 이게 좀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저희 또 50분간 또 이렇게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부장님과 대리님도 좀 휴가가 아니죠. 연휴죠. 연휴 잘, 노가다죠, 노가다. 네, 연휴 동안 또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좀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그리고 연휴에 많은 뭐 야외 활동도 하시고 또 투자도 좀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 10분을 한번 해야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엄대리님께서는 계속해서 좀 종목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네. 이니셜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장님은 유독 또 이제 질문만 하시고 사야 합니까? 뭐 팔아야 합니까? 질문만 하시고 종목을 이야기는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부장님도 한번 패를 까시죠. 방금 너무 네. 그게 저는 끝나는 줄 알고 네. 거의 뭐 클로징 되는 줄 저희 알고 신호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야, 예, 시간이 발생됐습니다. 네. 부상 선수가 있어가지고. 소리 타임입니다. 언저리 타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네. 급박하게 이렇게 또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네. 싶어서 예, 거의 긴장을 끈을 놓다가 지금 다시 쥐어매고 있습니다. 네. 저 네, 새로운 좀- 묘미네요. 부장님이 종목을 얘기 안 하셔서 지금 화나신 거죠. 아, 피디님도 추가 화나셨고. 시간이 네.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종목 얘기를 아끼죠. 예, 왜냐면 종목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 왜냐면 다 어떻게 보면 좀 저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얘기는 잘 안 드리는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아까 엄대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뭐 지금 약간 그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흐름 특히 실적이나 배당 얘기를 하셨는데 종목 쪽에서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사나 아니면 항상 보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은 약간 이제 앞으로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회사가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항상 지주회사가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그 흐름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업회사들에 대한 공을 그대로 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배당을 주는 모습을 그대로 또 반영을 해서 또 배당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결고리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주회사 관점들은 계속 시장의 변화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죠. 이번에 코롱생명과학 또 그 티슈진 관련돼서 또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코롱생명과학의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럼 바로 코롱을 매수를 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쪽도 지주회사 관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 흐름들처럼 그런 연관관계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뭐 또 며칠 전에 한화케미칼이 또 갑자기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또 하나를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연관성 있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같이 투자를 묶어서 대관해서 둔 것도 좋다라고 생각드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주회사 중에서 대성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반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회사고요. 그런데 매년 자회사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배당금의 규모를 가지고 또 똑같이 배당을 주는 상황 쪽의 입장인데 배당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3%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주회사는 볼 때 사업회사의 구조도 보셔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뭐 자산의 저평가나 아니면은 실적 대비 저평가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S&T 홀딩스 같은 경우도 S&T 그룹 쪽에서 안정적인 모습이죠. 방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안정적인 매출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되면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투자해볼 만한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회사다라는 쪽으로는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주회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S&T 홀딩스 그리고 대성홀딩스 이렇게 시간 두 됐나요? 종목. 네, 아직입니다. 네, 네, 조금씩 더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종목들 잘 기억하시면 좋은 수익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정확하게 100% 정확하진 않더라도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 조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수익 나실 수 있겠죠.
네, 뭐 믿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부장님 다 적어놨고요, 제가. 네. 다음 주에 나중에 검증하시기 네. 위해서. 예. 평가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못 나오는 구조죠, 저희가. 나오셔서 다시 AS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사죄하고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른 예. 종목, 다른 비밀 창고에서 꺼내시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새롭게 또 다시 도전 그런 개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불안하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너무 수익이 많이 났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실까봐 네. 저는 미리 그런 전화는 안 주셔도 되고요. 네. 그냥 그러면은 너무 떨어졌다 이런 전화는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은 전화를 직접 엄대리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은 다 알아서 AS를 해주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뭐 수익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전화하시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물론 있죠. 왜냐하면은 있으세요? 주식이라는 게 네. 다들 예, 있으시겠죠. 지금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사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손실이 가능한 실제로 부도가 나면은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런 100%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등락이 있고요. 내가 산 아무리 좋은 주식을 내가 사도 등락에 따라서 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등락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고 이 변동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런 개인 투자가마다 그런 성향도 다 다르시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물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을 10개 집었는데 그게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저처럼 10개 중에 9개 오르는 네. 네. 저희는 다만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뭐 실적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종목을 이제 골라내는 게 저희 역할인데 물론 그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죠. 부장님. 예. 하지만 더 좋은 종목으로 항상 이렇게 네. 발굴해서 보답을 해드려야죠. 네.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뭐 10개를 골랐을 때 뭐 10개 다일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게 뭐 8개냐 9개냐 이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점점 뭐 비율이 좀 올라간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일을 좀 오래 하시면서 뭐 누가요? 엄대리는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고요. 예. 부장님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제 얘기요? 네. 10개를 고른다 그러면 10개 다 올라가야죠. 네.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예. 뭐 저는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전문가분들의 그 능력이겠죠. 점점 더 10개 중에 몇 개를 좋은 종목을 고르느냐. 제가 그게 보기에는 같은데요. 네. 아무리 10개 중에 10개를 골라서 그걸 쪽집게처럼 맞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의외성이 있고 어떤 네.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미국이 급락을 하고 뭐 무슨 9.11 테러가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급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10개 종목 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추세가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수익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그에 따라서 약간 저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되겠다가 짧게 올라온 거 보고 또 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매매도 가능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이를 어떻게 좀 대응하는 대응 능력도 또 하나의 능력.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도 점점 더 좋은 종목을 고르시고 대응 능력이 좋아진다면 뭐 금상첨화겠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뭐 이런저런 뭐 이슈들 나오면 다 대응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 점점 더 바빠지시죠. 그렇죠. 특히나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상한 변동폭이 확정이 됐잖아요. 6월달에 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물론 먹은 수익이 난 걸 판다는 건 뭐 타이밍이 중요하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손절매라 그러죠. 손절매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변동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확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손절매도도 그렇고요. 그런 단기적인 매매 중요성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대응 방법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도 잘 고르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대로 대응까지 또 손절매가 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손절매까지 잘 대응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가 계속해서 투자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